안녕하세요. 스토리 엑셀입니다. 엑셀 입문편 첫 번째 파일 이어갈게요. 저번 영상에서 데이터 형식별 입력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데이터 입력 실습, 데이터 편집 및 셀 이동, 셀 복사 붙여넣기, 데이터 채우기, 그림 붙여넣기, 메모 삽입 및 편집, 그리고 셀 서식과 표시 형식, 선택하여 붙여넣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어 다음 시간까지 기초 진행해 볼 건데요. 특히 실습은 반드시 직접 영상과 함께 파일 다운로드해서 실습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데이터 입력 실습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목 표시줄의 1번 엑셀 입문편 첫 번째 파일 시트 2번부터 진행해 볼 건데요. 제가 드린 파일은 온라인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파란색 두 부분의 지시사항을 지금 실습해 볼 건데요. 데이터 입력 부분이죠. 일단 먼저부터 화면 조정을 좀 할게요. 먼저 지시사항 1, 2, 3번부터 진행해 볼게요. A열의 열너비 1 주고요. 2번은 셀 범위 B열에서 2열까지 콜론이니까요. 다음에 쉼표 있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시고 G열에서 J열까지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너비 17 3번은 사행에서 콜론이니까 사행에서 8행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행 높이 35 네, 됐네요. 그럼 첫 번째 지시사항 끝났으니까 얘는 지울게요. 일단 지워주고 다음에는 입력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미지처럼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제목부터 입력해 볼게요. 특수기호가 나오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키. 특수기호는 제 블로그에 리스트 목록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기호 찾아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 3번 누르셔도 돼요. 클릭하시고 하나 띄우고 사내. 한자예요. 커서를 뒤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단어를 인식해서 두 단어를 한자 인식해 주고요. 아니면 드래그 하셔서 블록 지정해 주셔도 한자 키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한자 선택한 후에 변환 누르시면 되는데 한글도 같이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산에 입력한 후에 커서 뒤에 두시고 한자 키 누르면 한글과 한자 옵션 지정해 주고요. 변환 누르시면 한글과 한자 같이 보일 거예요. 띄우고 건강 진단 접수 연합 하나 띄우고 미음 누르고 똑같이 한자 키 누르시면 돼요. 기호 선택하고 엔터 치고 제목은 끝났네요. 다음에 사원명 방향키로 셀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엔터키 누르셔도 되고요. 방향키로 이동할게요. 생년월일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 진단 날짜 다음에 이름 입력할게요. 다음에 생년월일은 날짜네요. 날짜는 현재 연도가 아니라면 연도까지 입력해야 해요. 74년 10월 21일 키보드 키, 숫자는 무조건 키보드에 숫자 키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조금 더 입력을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됐네요. 하이픈으로 날짜 입력 끝났고요. 시간이에요. 시간은 콜론으로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13시 콜론 11시 03 10시 20분 네, 됐네요. 진단 날짜는 모두 14년 11월이네요. 연, 월이 동일하니까 입력의 단축키 하나 활용할게요. 2열, 5행에서 2열 8행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D 누르시면 입력의 단축키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1월까지는 모두 동일하죠. 그런 다음에 2열 6행의 명석해부터는 수정하는 방법 F2키 누르면 커서가 맨 오른쪽에서 깜빡거릴 거예요. 오른쪽에 수정할 게 있다면 F2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일 그리고 더블 클릭 활용하셔도 돼요. 셀을 더블 클릭하면 원하는 곳에 위치 이동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01 또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하셔도 돼요.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더블클릭 F2 수식 입력줄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입력은 끝났네요. 지울게요. 아까 내려놨던 지시사항 부분 다시 해볼게요. 시트 편집 실습이에요. 시트명 1번 시트명 변경 시트2 시트 탭의 이름을 자료 입력 실습으로 변경하라고 하니까 시트명 변경은 더블클릭 하시는 게 제일 빠르시고요. 정석으로는 시트 탭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하고 자료 입력 실습
탭으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키 누르시면 시트명 변경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트 탭 변경할게요. 시트 탭으로 가서 색 변경하라니까 반드시 시트 탭에서 해당하는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색상 선택해 주시면 돼요. 현재 빨간색으로 지정했는데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는 건 다른 시트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해당하는 시트는 선택됐기 때문에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3번 시트 삽입 및 삭제 해볼게요. 시트 삽입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트 삽입 누르셔도 되는데 워크시트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빠른 방법은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새 시트 더하기 버튼 누르시도 시트 바로 삽입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삭제는 시트 1번 추가했던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트 실습까지 해봤어요. 데이터 편집 시트로 갈게요. 마찬가지로 지시사항이 옆에 파란색 부분에 있어요. 1번 열 삽입 삭제인데요. D열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D열에 열을 삽입하면 기본적으로 열은 선택한 열의 앞쪽으로 삽입이 될 거예요. 단축키는 컨트롤 더하기 또는 컨트롤 빼기 누르시면 돼요. 열 삽입 삭제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범위를 지정하시면 지정한 만큼 삽입 삭제될 거예요. D열에서 F열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3개의 열을 지정했기 때문에 3개의 열이 추가되고 삭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행 삽입 삭제예요. 좀 내릴게요. 16행에서 18행까지 회색 부분이 열이에요. 숫자 부분을 클릭 드래그 하셔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삭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활용한다 하시면 컨트롤 더하기 빼기 누르시면 돼요. 3개의 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3개의 행이 추가되고 삭제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3번 셀 삽입 삭제 해볼 건데요. D열 1행에서 2열 29행까지 끌기 하셔도 되는데 데이터가 10,000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스크롤바를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누르고 계셔야 되거든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B열 1행에서 2열까지만 지정해 주세요. 머릿말을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단축키예요.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맨 마지막까지 바로 내려가실 수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다음에 셀을 삽입 삭제해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빼기 더하기 눌러주시면 되는데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하시면 행열과 다르게 방향을 물어볼 거예요. 행열은 데이터 전체를 삽입하고 삭제하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지만 지금 현재 창이 뜬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아래쪽에도 원하는 방향으로 셀을 삽입 삭제할 수 있는데요. 다시 삽입해 보시면 오른쪽으로 밀기 해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셀이 삽입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뒤로 가셔서 삽입 누르시고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눌러볼게요. 아래 옵션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 아래쪽으로 셀이 삽입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데이터 이동이에요. 셀의 위치를 변경해 본다는 건데요. 노란색 부분 2열 7행에서 J열 9행까지 이 부분을 위치를 옮겨 볼게요.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셀 범위 잡으신 다음에 셀의 테두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 놓으시면 마우스 포인트 기본 모양에서 테두리로 살짝 갖다 대시면 네 방향으로 화살표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때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셀을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다시 뒤로 가볼게요. 끌기 하시면 되는데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다가 손을 놓으시면 대화 상자 하나가 뜰 거예요.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 바꾸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지금 7행과 8행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기존 데이터는 삭제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다시 뒤로 갈게요. 이동하는 방법은 이게 제일 빠를 거예요. 단축키 쓰지도 않고 그냥 마우스 끌기로 끝나니까. 자, 다시 뒤로 가서 이번에는 잘라내기 해볼게요. 잘라내기 이동. 컨트롤 X와 컨트롤 V 활용하시면 되죠. 첫 번째 범위 지정. 셀 범위 지정은 우선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낼지 컨트롤 X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라내기. 다음에 위치에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다시 뒤로 가서 이번에는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복사는 말 그대로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준다. 컨트롤 V 누르시면 되죠. 잘라내기와 복사 붙여넣기는 틀리다는 거.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시트 옮길게요. 셀 복사, 이동, 잘라내기, 붙여넣기예요.
이번 실습 부분은 제가 수강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실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선은 금요일을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 D열과 E열 사이에 이동시켜라 하는 실습이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H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라내서 잘라낸 셀 삽입하기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밑에 데이터가 더 있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겠죠. 현재는 위아래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열 전체를 잘라내서 잘라낸 셀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H열 삼행에서 H열 8행까지 범위 지정하는 거야. 아까는 H열 전체를 선택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밑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 만약에 위아래로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셀만 지정한 후에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똑같이 토요일 부분을 2열 3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잘라낸 셀 삽입하셔야죠. 위아래로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H열 전체를 선택하느냐, 셀 범위를 선택하냐 틀리다는 거죠. 2열 3행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잘라낸 셀 삽입. 이렇게 하면 데이터, 열 전체는 움직이지 않고 셀만 그 자리에 이동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또 활용하시냐면 2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줘요. 열을 하나 삽입하던지 또는 2열에서 8행까지 삽입, 셀 삽입을 하든지 오른쪽으로 밀면 되겠죠. 삽입해서 I열을 그대로 끌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셀에 따라 데이터 이동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또 하나는 번거로운 부분이지만 E열을 삽입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컨트롤 V 그리고 삭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조금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는 사용자에 따라 틀리다는 거죠. 뭐 시간의 차이고 방법의 차이라는 거, 응용의 차이라는 거. 엑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시트 탭으로 시트 좀 이동할게요. 그리고 스크롤바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맞춰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은 데이터 채우기 시트로 이동할게요. 데이터 채우기는 엑셀의 주 기능 중 하나이고요.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채우기도 문자일 때와 숫자일 때, 날짜일 때 채우기가 다 다르게, 형식에 따라 다르게 채워진다는 거 꼭 알아두신 다음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채우기 핸들 설명드릴게요. 셀을 2열 3행에다가 두시고 마우스 포인터를 오른쪽 아래 맨 끝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으시면 그대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1번이라는 게 따라다니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위아래로 하시면 숫자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연속 채우기를 해준다는 거죠. 컨트롤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복사인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면 연속 채우기라고 보시면 되죠. 원하는 부분까지 내려가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을게요. 채우기 해주시면 1번이라는 게 그대로 채우기 됐고 복사됐다라는 거죠. 맨 아래 보시면 자동 채우기 옵션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현재는 셀 복사된 거고요. 연속 채우기를 클릭하시면 좀 전에 컨트롤 키를 눌렀을 때처럼 숫자가 연속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일이에요. 문자예요. 문자는 일반적으로 복사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야 되는데 복사되지 않고 월, 화, 수, 목 자동 채우기 됐죠. 월요일 다음에는 당연히 화요일이고 수요일이에요. 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파일 누르시고 옵션에 고급에 들어가시면 스크롤바를 맨 아래쪽에 내리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클릭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속 채워지는 문자들이에요. 문자들은 여기에 등록하실 수도 있고 등록된 것도 있어요. 2월 다음에는 2월, 3월이니까 월요일을 연속 채웠을 때 화요일이 채워지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에 이미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 월요일을 채우고 싶을 땐 채우기 핸들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돼요.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럴 때는 복사되는 거죠. 자, 날짜예요. 날짜는 채워보시면 알겠지만 날짜는 기본적으로 1단위로 채워져요. 날짜는 숫자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날짜가 숫자인지 어떻게 아냐? 예, 여기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초보자들은 여기에서 많이 당황해 하시는데요.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숫자가 보일 거예요. 이 숫자는 엑셀에 1900년 1월 1일부터 엑셀은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가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자 계산된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어쨌든 얘는 일반이 아니라 날짜 형식이니까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표시 형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보여지는 게 틀리다라는 거죠. 거래처는 길번 유통이라고 돼 있죠. 길번 유통 다음에는 지정된 목록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복사되는 거죠. 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섞였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속 채워지는 건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된다 라는 거예요. 컨트롤 D 키 누르면 복사도 되죠. 네, 다시 뒤로 갈게요. 다시 날짜에 가볼게요. 날짜에 가서 연속 채우기 했을 때 옵션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옵션을 클릭하시면 옵션이 문자일 때 옵션과 또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형식이 날짜이기 때문에 일 단위로 채울 건지 평일 단위로 채울 건지 월 단위로 채울 건지 월 단위로 한번 채워볼게요. 기본적으로 날짜는 일 단위로 채워진다고 했지만 우리가 옵션을 월 단위로 채우겠다 하면 일은 그대로 두고 월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월로 채워진다는 거죠. 또 하나 옵션 채우기가 그대로 있다면 연 단위로 채워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옵션은 선택이니까. 다음에 H열 삼행에 가시면 서식 복사인데요. 서식을 건들지 않고도 데이터를 만질 수 있다라는 건데 추후에 양식 부분이나 데이터 기능 부분에서 다시 활용될 거니까 서식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거 일단 인식해 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H열 삼행에 보시면 다른 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H열 삼행의 서식은 테두리예요. 테두리가 있고 밑에는 테두리가 다르죠. 검은색 부분이죠. 실선이에요. 이거를 연속 채우기 했을 때 이 부분을 연속 채우기 했을 때는 서식까지 따라온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서식을 건들지 않고 그대로 연속 채우겠다 하시면 서식 부분도 채우기의 하나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채워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대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웠을 때 옵션 부분에 가시면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가 있어요. 이 두 부분을 선택해 서식 없이 채우겠다. 그러면은 보시면 그대로 검은색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채워진 거고요. 다음에 다른 옵션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이번에는 옵션 서식만 채우겠다 하시면 데이터 없이 서식만 채워진다라는 거. 요거 뒤에 가서 양식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에 구구단이에요. 구구단은 화면 좀 이동할게요. 구구단 7단인데요. 숫자예요. J열 삼행에 제가 7을 입력하고 엔터 쳤는데 시간과 날짜가 나왔죠. 내가 입력했을 때와 다르게 셀에 표시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수식 입력줄이에요. 제가 이거 일부러 바꿔놨거든요.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되죠. 표시 형식을 특정, 서식 없이 일반으로 표시해 주시면 내가 입력한 그대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J열 삼행과 14, J열 사행을 같이 드래그 할 거예요. 14에서 7을 빼면 7단위씩 증감이 됐죠. 같이 드래그 하시면 연속 채우기가 된다라는 거죠. 구구단을 바로 입력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증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100단위, 200단위 같이 채우고 싶을 때 두 개의 셀을 연속 채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시간을 연속 채우기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은 시간 단위로 연속 채워져요. 분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채우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시 뒤로 한번 가서 제가 다 드래그를 했지만 드래그가 아니라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연속 채워진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옵션 활용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채우기 진행할게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입력을 자동으로 하실 수 있고 다음에 형식에 따라서 셀 채우기 옵션이 바뀐다라는 거. 문자와 숫자는 그대로 복사되고 날짜는 일일 단위, 시간은 1시간 단위, 숫자와 문자 혼용일 때는 문자가 일씩 증가되고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채우기 옵션 값을 바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셀 채우기로 활용해서 채우기 실습 시트로 가서
채우기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 파란색 부분의 지시사항을 활용해서 옆에 있는 부서별 근태 현황 완성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혼자 실습을 진행했을 때와 저랑 같이 했을 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 먼저 진행해 보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해요. 먼저 지시사항 해볼게요. 보시면 C열 오행을 클릭하시면 이름 상자에도 C열 오행이 돼 있지만 열을 보시면 C, D, E가 지금 다 회색 부분이거든요. 셀 병합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직 서식을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 병합 맞춤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세 개의 셀이 합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14년 11월 1일을 입력하고 C열 6행에 토요일이라고 입력하고 C열 7행에서 2열 7행까지 지각 방향키 옮기고 조태 엔터 입력 후 자동 채우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3개의 셀을 같이 범위 잡고 연속 채우기 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지금 입력한 3개의 셀을 모두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를 한번 해보면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5행과 6행은 지금 병합이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7행은 병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동일해야 된다 하면 병합된 셀 일단 2개를 먼저 5행과 6행을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셀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연속 채워지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C열 7행에서 2열 7행은 병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연속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서명을 일단 총무부 입력해 볼게요. 아마 제 PC에서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마 총무부로 전부 다 채워질 거예요. 이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옵션에 들어와서 고급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에 더 빠른 방법도 있지만 제가 FM대로 일단은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급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다 하는 거. 여기에서 등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등록은 어떻게 하냐면 입력, 목록 항목에 입력하고 추가 버튼 누르면 돼요. 단 여러분 PC에서만 모든 PC가 아니라 등록된 PC에서만 자동 채워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하나가 남았죠. 예, 요거예요. 출근 체크하는 거. 이 부분은 입력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것도 시간을 들이면 재밌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정석인 거죠. 제가 좀 작게 해놨지만 이걸 찾아서 1 이렇게 하시는 게 맞긴 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제가 아까 그랬지만 엑셀은 정답은 찾아가요. 얼마나 빨리 찾아가냐 그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입력이에요. 일단은 클릭을 하고요. 해당 위치를 입력 없이 그냥 선택만 해주는 거예요. 위치 찍고요. 일단은 다 찾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찍어볼게요. 그리고 입력을 할게요. 1번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일괄 입력이에요. 이것도 단축키예요. 다른 방법이 있죠. 1번 엔터하고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하셔도 돼요. 네, 이 시트에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에 실습 시트로 넘어갈게요. 지시사항 먼저 읽어볼게요. H열 10행에서 K열 11행까지 그대로 해볼게요. 셀 범위 지정한 후에 복사 누르래요. 복사 눌렀어요. 그 다음에 B열 2행에 그림으로 붙여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붙여 넣는 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살표 클릭하시면 여기 있어요. 밑에 그림이라고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견적서 양식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잘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결제란을 만들래요. 그러면은 이 양식을 다시 건드려야 되겠죠. 왜냐면 이 부분에 결제가 못 들어가거든요. 이 양식을 그대로 두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넣겠다. 그림으로 넣으면 되죠. 그대로 복사해서 견적서에 붙여 넣으면 되니까. 네. 요때 필요하겠죠.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이미지로, 그림으로 붙여 넣으면 다른 셀 부분은 건들지 않고도 추가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필요하겠죠.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셀을 그림으로 붙여 넣을 수 있다. 그림이니까 조종 이미지예요. 보시면 제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서식이라는 부분이 메뉴가 생겼죠. 리본 메뉴예요. 다음은 메모예요. 메모도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미리 넣어 놓은 거예요. 자격증에 메모도 삽입하는 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지시사항 먼저 볼게요. 1번 C열 7행에 메모를 삽입하세요. 메모 내용은 시권은 총무부에 오셔서 받아가세요. 그러면 C열 7행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모 삽입하면 되는데 지금 HSY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컴퓨터 사용자 이름이에요. 그러면 지우고 시권은 총무부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메모를 달았으면 셀 보시면 오른쪽 위에 빨간색 포인트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메모가 달렸다는 뜻이에요. 포인트가 보인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메모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클릭해서 메모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이제 C열 7행에 아까는 메모 삽입이 있었어요. 하지만 메모를 삽입한 후에 메뉴는 3개죠. 메모 편집, 메모 삭제, 메모 표시 숨기기. 이 3개를 활용해서 메모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메모 편집은 메모 단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요. 테두리 쪽에 사각형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메모지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사각형 포인트 그대로 보일 때 테두리에서 사각형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모 서식이 있어요. 메모 서식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메모 색상과 메모 맞춤과 여백과 선택과 크기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다시 나와서 메모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랑 메모지에서 메모 서식 들어가는 거랑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지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메모 서식은 보여요. 하지만 글꼴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격증에서는 이 외의 서식 부분도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메모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테두리에서 더 다양한 서식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메모 색도, 그 다음에 맞춤도, 글꼴도, 속성도 다 바꾸실 수 있어요. 확인 누르시면 메모지 색상 바꾸실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메모 표시 숨기기 들어가시면 아까는 빨간 점선에서 끝났지만 지금은 메모지가 항상 보일 거예요. 이게 작업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메모를 숨기게 해놓는 거예요. 빨간색 포인트만 보면 메모가 달렸구나 아시면 되는 거죠. 메모지는 여기까지. 자격증에 가서는 자동 크기 정렬하는 거랑 뭐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자격증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시트 옮겨서 개체 삽입이에요. 삽입 메뉴에 보시면 그림, 도형, 스크린샷 이 메뉴를 활용할 건데요. 차트도 개체 하나고요. 피벗 테이블도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자음의 특수 문자를 기역에서 히읗 활용해서 입력했듯이 기호 부분도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특수 문자. 어쨌든 그림 삽입해 볼게요. C열 4행에 이미지를 삽입할 건데요. 삽입 메뉴 그림 경로 찾아가서 이미지 선택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셀과 셀 사이 또는 이미지 크기 조절하는 거는 컨트롤,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누르면 컨트롤 활용해서도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Shift키 눌러도 이미지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또 Alt키 눌러도 이미지 조절할 수 있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Alt키입니다. Alt키는 셀의 크기에 딱 맞춰서 크기 또한 Alt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절하시면 셀에 딱 맞춰서 한 번에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격증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도형을 삽입해 볼게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삽입하듯이 삽입 메뉴에 도형이 있어요. 개체에 선택하셔서 원 모양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이것 또한 도형도 이미지랑 이미지 개체와 동일하게 Alt키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키 누르셔도 되고 Shift키 누르시면 원 모양 딱 맞춰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키 누르셔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Alt키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셀에 맞춰 크기 조절하실 수 있고요. 스크린샷인데요. 삽입에 스크린샷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창에 보시면 검색창에 엑셀 입력했듯이 한글로 캡처 입력하시면 얘도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새 캡처 누르셔서 원하는 부분 이미지 캡처하신 다음에 엑셀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크기 조절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엑셀 입문 첫 번째 파일 실습해봤고요. 기초 부분은 2번 파일까지 이어질게요. 3번에서는 수식 이제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